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처음 이제 전달드렸던 이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내용을 조금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어제 저녁에 이제 발표되었던 CPI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물가 상승률이 계속 지금 잡혀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지금은 오히려 좀 인하를 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의해서 미국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 이 금리 행방에 대해서도 정말 적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부동산을 이제 내 돈으로 오로지 부채가 아닌 내 돈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한국 분들의 7, 80% 자산의 7, 80%는 부동산이 시중이 되어 있는 부분, 좀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필요하지만 다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집값이 등락률이 좀 커지다 보면 생활에 있어서도 뭔가 예를 들면 뭐 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한국 부동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으면은 뭐 떨어졌을 때 산 사람들도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 소유를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사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서는 좀 서민이 투자하기에 그런 가치로 접근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일단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소득을 통해서 한국 부동산을 소유한다 그러면 지금 그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가 지금 2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내 돈으로 살 때까지 내가 돈을 얼만큼 모아야 되냐면 20년이 넘게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돈을 내가 버는 거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모았을 때 20 몇 년이 걸린다는 거지. 내가 쓸 거 쓰고 살 거 사고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부동산을 사기라는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자산가분들도 국내 부동산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에 의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이제 기회가 이제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은 기회가 정말 있을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지금 당장 미국 부동산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꼭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부동산의 차이점과 조금 투자 전략까지 조금 설명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실을 좀 직시를 해야 됩니다. 한국 부동산의 현실을 좀 직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대출 규제는 좀 더 심해졌고 그리고 세금도 더 높아졌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실수요자분들도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됐다라는 것은 너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은 자본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내긴 내지만 그런 등락률이 매번 바뀌기도 하고 언제 바뀌는지 사람들이 정확한 시점을 깨우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 다행이지만 떨어졌을 때도 너무 부담이 심한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와중에 매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각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매각과 동시에 그런 나에게 뭔가 이익을 가져다 줬던 또는 뭐 월세를 받았던 뭐 임대료를 받았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자산은 사라지게 되고 현금 흐름이 끊긴다라는 게 한국 부동산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더 아시겠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정책이랑 제도가
너무 크게 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그런 계획을 세우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지금 미국 부동산인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는 일단 미국 부동산은 현금 흐름 중심입니다. 일단 임대 수익이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돼서 함께 오르고 감가상각이라는 세금 혜택까지도 누릴 수 있다. 이건 한국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없는 것들을 미국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왜 지금이 기회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들한테도 미국인들과 동일한 세금 혜택과 그런 이제 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 그러니까 은행에서 미국 은행 담보대출을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최대 75% 정도까지 미국에서 대출을 해주고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규제를 통해서 뭔가 상품을 제한하는 반면에 미국은 오히려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그런 대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우면서도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어서 그 적절하게 이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인과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는데 그게 이제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일자산 교환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양도세를 이연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혜택들이 가능한데 미국 부동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한국과 비슷하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돈 100%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인다라는 게 미국 부동산에 숨어 있다. 그리고 현금화를 극대화시키고 세금 혜택까지도 미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전 전략이라는 투자 지역이 이제 좀 달라질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는 또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미국에도 주가 지금 50주가 넘죠. 그래서 50주가 되는 주 중에서 어느 지역을 투자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미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 내에서 이선 도시 선벨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선벨트 지역처럼 인구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지역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엔 텍사스, 조지아, 그리고 플로리다 이런 지역들이 이제 좋은 예시입니다. 지금 인구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매일매일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도 많지만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하기 적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정말 타이밍이죠. 그래서 타이밍인데 왜 지금이냐? 그래서 미국 부동산도 이제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FOMC에서 이렇게 금리 결정 9월에 할 거고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리고 뭐 연내 2번, 뭐 많게는 3번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앞으로는 향방이 금리를 인상보다는 인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는다고 하면 지금이 사실은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도 그런 사이클 속에서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내 돈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뭐 자산 가치 그리고 세금 혜택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부채까지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매수 시점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 부동산은 일단 자본이익 중심이고요. 그리고 정책 변동에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세 번째는 이제 매각과 동시에 그런 자산과 현금 흐름이 모두 소멸이 된다라는 한국 부동산의 특징이 있고 반면에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중심이고 그리고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세금 혜택입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 혜택과 뭐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무한 이연이 가능하다. 뭐 그런 세금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미국인과 동일한 모기지 그리고 똑같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대료도 물가 상승률은 어차피 계속 평균으로 이렇게 2% 3% 올라갈 텐데 그 평균 임대료도 물가 상승률 반영이 돼서 올라간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조 자체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는 미국 부동산이 훨씬 더 한국 부동산에 비교했을 때 유리하고 한국 부동산은 더 그런 사이클을 내가 직접 공부하거나 심지어 공부를 하더라도 맞추기 쉽지 않죠.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 방향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반면 미국은 100년이 넘는 법을 활용을 하고 안정적인 달러라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을 다양한 방면에서 볼 수 있고 제도도 훨씬 더 제도도 훨씬 더 잘 돼 있고 규제도 좀 덜하고 그리고 세금 혜택도 있고 그리고 미국인들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이런 다양한 혜택들 속에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 그러면 관심을 안 가질 필요도 없죠. 그리고 관심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빠른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자산 가치는 실물 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특히 미국 부동산은 더 그렇습니다. 미국 부동산은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관심을 갖고 구매를 하고 알아보는 시기를 빨리 가지셔라 라는 걸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멘트를 드릴 건데요. 오늘 마무리는요. 한국 부동산은 이제 투자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도 자본을 오히려 많이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중국인들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시기다. 근데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매각과 동시에 돈을 빼는 게 아니라 미국의 또 다른 부동산을 계속 매수하고 또 더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가 되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보다는 미국 부동산이 훨씬 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부동산은 또 세금 혜택 그리고 외국인들도 동일한 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엄청난 장점이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과 그런 임대료가 연관이 돼 있고 장기 보유하면 감가상각에 대한 혜택도 절세가 가능하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그만큼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포트폴리오도 각자 있으실 텐데 꼭 돈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 부동산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많아야지 미국 부동산 투자하겠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1, 2억만 있어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하실 이유가 없죠. 내가 포트폴리오를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현금 흐름을 5천에서 1억, 2억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뭐 주식도 사도 되고 좋지만 미국 부동산으로 관심을 빨리 가지면서 거기서 어떻게 자산 증식시킬 수 있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킬지를 빨리 결정을 해놔야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빨리도 정할 수도 있다 라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또 제가 꾸준히 미국 부동산에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도 더 전달을 드릴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내용들,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